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쉬워지는 육아 팔로우인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출산 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초산모님들은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밑으로 하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먹었던 엄마들이 좀 많이 먹게 돼요. 또 하나는 아기가 하강하니까 어디가 불편하게 되죠? 소변이 불편해요. 자꾸 빈뇨가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게 돼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겠죠. 분비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분비물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정상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요, 질내 세균 자체가 어떻게 변하죠? 좋은 세균으로 변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팬티에 자꾸 뭐가 묻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이슬이 비쳐요. 이슬은 뭘까요? 우리 코 풀잖아요. 코를 팍 풀면 점액질이 있죠. 거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엄마는 저는요 점액질이 조금 나오고요, 커피색처럼 나왔어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저는요 선생님 점액질이랑요 분홍색 피처럼 빨간색 피도 아닌 것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이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놀라는 양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쵸? 양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막이 손상이 확 왔어요. 파열됐어요. 그러면 조금 바늘 모양으로 양수가 터졌어요. 그러면 질질질질 새겠죠. 구별이 정말 안 됐을 때는요, 병원 가시면 검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집에서는요, 자, 소변은 계속 나올까요? 계속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양수는 계속 나올까요? 계속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양수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근데 소변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냄새가 나겠죠. 그런 걸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시골 부위가 많이 아프신 분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밑이 빠질 것 같아요. 사실은요 조금씩 열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증상 자체가 4개월부터 살짝 일어나거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7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막달에는 더욱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생리통처럼요 살짝 아팠다가 멎어요. 근데 진짜 진통은요 생리통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변이 자꾸 마려워요. 자연관장이라고 그러죠. 자꾸 비워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가진통은요 규칙적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진통은 규칙적이겠죠. 최소 초산모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요런 간격을 갖다가 좀 보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5분 간격일 때 오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3분 간격일 때 오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규칙적이면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진진통과 가진통을 구별하는 방법이겠죠. 37주 이후의 양수가 소량으로 조금씩 터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애를 낳아도 된다, 안 된다? 놔도 된다. 그러면 샤워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안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머리서부터 샤워할 수 있는 정도의 샤워만 하고 가시면 무방하고요. 아이들의 폐 확장이 발달되는 시기, 완전 발달하는 시기가 35주예요.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36주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몸무게가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저희 병원 오세요 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아기들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수가 작으면 종합병원을 가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변수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뭐지요? 누구 사인이죠? 아기 사인이에요. 엄마, 저는요 더 이상 자궁 내 환경보다는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 사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궁 수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전지태반 엄마이거나 아니면 조산기가 있는 엄마이거나 자궁 무력증이거나 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요, 그렇게 진단을 받으신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조금 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모님들이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딱 오면요, 일단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행복이한테, 행복아,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도 조금 힘들지, 우리 한번 심호흡 좀 해볼까?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
엄마 저 나올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기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아기 낳는 구조가 있죠. 거기에 첫 번째가 아기 몸무게예요. 아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죠? 10에서 12kg만 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있고요. 외국 사람보다 아기를 빨리 못 낳아요. 골반의 형태가 다르다. 그거죠. 세 번째는 뭐죠? 자세입니다. 자세. 자연추위 출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변보듯이 날아. 중력에 의해서만 나온다. 조상기가 있는 엄마들은 누워만 있어라. 중력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산모님들의 자세가 아기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엄마 골반보다 아기 머리가 너무 큰 경우에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이 유도분만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유도분만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끊임없이 걸으셔야 돼요. 근데 걷다가 내가 배가 너무너무 뭉치고 아프다 그럼 잠깐 쉬시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걷고 하면 유도분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도분만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